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 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하이로 코리아입니다. 2월 18일 발표한 실적부터 보실까요? 전년 대비 매출액 6% 증가, 영업이익 17% 증가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기말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수익 증가 덕분에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익의 증가는 그리 의미 없다, 그죠?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는 비록 조금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배당입니다. 전년과 같은 500원을 주네요. 현주가 대비 배당률 2.8%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로 코리아 전체 온라인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시총 2,430억의 코스닥 우량기업부 소속입니다. PBR 0.7회, PER 22.4로 저 PBR 고퍼의 모습 보이네요. ROE는 3.3%로서 제조업에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내재가치평가의 주요 요소인 ROE가 낮으니 당연히 손익계산서상 가치평가인 S림 적정가도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현금흐름표가 베이스인 DCF 평가에선 제법 높은 가치가 산출되어 나오네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조엘 그린빌라트의 마법 공식이 유명하죠? 퀀트상 상장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순위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퀀트에서 상위 대략 27% 안에 들어가겠네요. 이런 퀀트나 이 기업의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 정도는 이 기업의 투자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격 재무제표 분석에 앞서 이 기업에 뭐하는 기업인지, 제품과 원재료의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스마트한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잘 알아보시겠죠? 당사는 개장용 피팅, 밸브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방 산업은 화학, 조선이고요. 주요 원재료는 스테인레스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이런 주요 제품과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차트로 한눈에 알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20년도 원재료, 스테인레스강 가격 3% 증가에 1% 못 미치는 제품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21년에는 원재료가가 14% 하락했음에도 제품 가격은 10% 인하로 선방했네요. 어쨌든 제품 가격이 하락했으니 매출도 하락하기가 쉽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첫 부분의 결산 공시에선 조금이지만 매출 증가가 있었죠. 그동안의 오랜 잠에서 깨어날 좋은 징조로 해석하면서 하이로 코리아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합니다. 15년 이후 매출과 이익의 하락이 19년도부터 현금흐름을 앞세워 개선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분기 매출, 이익입니다. 최근 이익의 증가세가 자리를 잡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매출은 시원하게 늘고 있진 않네요. 이 기업의 우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트, 연간 현금흐름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과 잉여현금흐름입니다. 이런 현금 생산력의 강점 덕분인가요? 자산 구성에서 현금성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너무 큰 비중인데요. 저런 비영업 자산의 과다는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따 비율 분석 활동성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비율 분석 성장성 우선 살펴봅니다. 최근 10년 나날이 쇠퇴해져가는 외형 성장률입니다. 그렇지만 20년 바닥 찍은 것 같죠? 이익률과 마진율은 18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하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중에 영업이익률은 10%를 넘어 좋은 모습이네요. 다음, 이 기업이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안정성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당사는 지난 10년간 매출과 이익, 외형 성장 등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면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막대 그래프 부채 비율과 파란선 차입금 의존도 거의 바닥에 근접하다 못해 땅굴 파고 내려갈 정도의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2만 넘어가도 안전한 편인데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현금성 자산이 많다 그랬죠? 근데 여기엔 이유가 있으니 이따 비율 분석 활동성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손익자산간 관계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나 보겠습니다. 있네요. 재고자산이 총자산 또는 매출액보다 과다한 것이 잡혔습니다. 매입채무 대비 매출채권이 많은 것도 걸리네요. 이런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과다는 현금회전일수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운전자산 변동과 감가상각비 보시겠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매출채권이 기나긴 하락세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지속적 증가가 20년부터 낮아지려 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보이고요. 이익의 지속 하락 속에서도 총자산 대비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지 않는 믿을 수 있는 회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보이네요. 다음, 비율 분석 활동성입니다. 0.4, 극악의 자산회전율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비영업 자산인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자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또 다른 문제는 현금회전일수가 238일로서 제조업에서는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재고자산이 돈이 되기까지 무려 6개월이나 걸리네요.
이런 현금 회전 일수가 느린 점이 이 기업의 금고에 현금성 자산이 쌓여있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소중견기업에선 투자할 때 꼭 살펴봐야 할 기업의 도산 위험 측정, 지수코어입니다.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빚이 있어야 망하죠. 4.56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각종의 가치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시사점이 있을런지. PCR, 현금 흐름 대비 주가만 조금 저평가이고 나머지는 싹 다 고평가입니다. PBR이 0.7인데 왜 저런 큰 차이로 저평가로 표현되지? 의문 가지신다면 당신은 고수시네요. PBR을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생각한다면 이리하이기 때문에 저평가 맞죠. 그러나 모든 기업은 요구 수익률과 ROE에 따라 적정 PBR을 가집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기업의 ROE 3.3%와 요구 수익률 9%의 상황에서 적정 PBR은 0.4입니다. 그러니 사실 PBR도 저평가가 아니죠. 그럼 모든 면에서 고평가인 이 기업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느냐? 가치 투자자라면 뭔가 믿을 만한 담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당연히 드셔야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담보. 일찍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께서는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 시총보다 높으면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없고 돈을 딸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유식한 말로 내 커렌트 에셋 밸류, 순유동자산이 시총보다 높으면 다시 말해 내가 지불하는 투자금보다 그 회사에 믿을 만한 순자산이 크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의 담보로 작용해서 돈을 잃을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총 5가지 타입의 순유동자산이 시총의 70% 정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레이엄께서 말씀하신 오리지널 레커렌트 에셋 밸류는 시총의 100%가 넘네요. 다음,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중요시하는 배당,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환 원칙의 가장 대표 선수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의 경영자가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바로미터입니다. 배당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시가 배당률 0.몇 %대의 기업은 아무리 저평가라도 투자하기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이록 코리아의 배당, 다른 말로 주주에 대한 의리, 어떤지 자세히 볼까요? 일단 이 차트에서 당기순이익이 끝없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2018년 오히려 배당을 100원 올려주었고요. 바닥을 기는 실적 상태에서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시가 배당률도 지속적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리, 괜찮은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너무 감동 먹지는 마세요. 아직 그리 높은 배당 수익률은 아닙니다. 하긴 지금의 실적 상태에서 3% 가까운 배당이면 나쁜 것도 아니죠. 자, 이제 이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베이스의 S림 가치평가입니다. ROE가 요구 수익률 9%에 턱없이 못 미치는 관계로 BPS를 까먹는 가치평가가 나왔습니다. 10,000원 정도의 적정가네요. 다음, 이 기업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금 흐름표 베이스의 DCF 가치평가입니다. 우선 이 기업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화학과 조선을 전방산업으로 둔 개장용 피팅, 밸브 전문업체입니다. 화학을 주요 전방산업으로 삼으면서 조선의 화랑시에 돈을 벌어들이는 시크릿컬 업종에 가깝죠. 현재는 화학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는 상황이고 조선은 최악의 15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의 잉여현금 흐름 생산의 안정성은 상장기업 상위 7.4% 이내에 들어갑니다. 이런 안정적인 잉여현금 흐름 생산력을 바탕으로 DCF 평가에선 33,000원의 적정가를 받아냅니다. 현주가 대비 무려 9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과의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 대한민국의 조선 3사 수주 상황은 호조세를 달리고 있죠. 하이로 코리아의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 생산력과 넉넉한 현금성 자산, 강력한 안정성을 담보 삼아 지금 투자를 하고 다가올 조선 화랑에 대비해 본다면 나쁜 선택일까요? 이럴 수 있겠죠. 조선사들이 돈을 벌고 피팅업체들에게 그 온기가 전달되는 시기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 지금 투자는 시기상조다. 그것도 나름의 충분히 훌륭한 선택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로그로 보는 월봉 장기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현 시점 장기 바닥인 것 같아 저는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상 하이로 코리아였습니다. 오늘의 가치 투자 명언.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첫 페이지에 있는 문구입니다. 지금 추락한 것들은 언젠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지금 황금기를 구가하는 것들은 언젠가 추락할 것이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고품격 수준을 생각해서 영어 원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겨 들으시고 가치 투자로 성투하세요. Down team is up team is down.